오늘 자동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도 오르는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죠. 현대차, 기아차 주가 1% 안팎의 강세인데요. 자동차주 그렇게 좋다라고 하더니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일단 놓지 않고 자동차주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여기에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주 오늘 오르는 거는 뭐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 분위기와 함께 오른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이 다 낙폭과대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죠. 물론 모멘텀을 타고 오르는 종목이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된 것처럼 로블록스양 종목군들, 그러니까 로블록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로블록스가 움직인 이유 자체가 사용자들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전반적인 낙폭과대주들의 반등 가운데서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좀 많이 아쉬운 것이 3분기에 대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업종으로 꼽히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데도 주가가 계속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업종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만의 문제인지 글로벌 전반의 문제인지에 대한 접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하나 좀 기대할 만한 부분. 지금 이제 11월 8일에 중간선거 미국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이런 선거, 미국의 CPI 이런 거에 관심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IRA 법안 때문에 굉장히 자동차주들의 골치가 많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공화당 쪽이 상하원을 잡으면 IRA 법안을 좀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성차주들은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바뀌지 않을 기조는 일단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지금 규제가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라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당장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또 미국에 전기차는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들은 무언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다음에 만약에 공화당이 지금 하원은 거의 결정적인 것 같고 확률로만 보면 상원은 지금 팽팽하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네. 그렇다면 만약에 상원이 나누어진다면 법안을 수정하고 다시 그걸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원에 모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원이 갈리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는 건데 만약에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면 방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느려지거나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IRA와 관련돼서 법안이 고쳐지면 한국 업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보단 그건 그 당시에 가서 중간선거 이후에 정말로 진영이 나뉘고 법안이 바뀌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왜 IRA와 관련돼서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에 빠져 있는지. 근데 현대기아차만 부진에 빠진 게 아니고 폭스바겐, 도요타, GM, 포드, 르노, 전 세계 자동차들이 왜 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것도 9월 중순부터 같이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우울함에 빠진 거는 경기 침체 때문인가요? 네,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UBS가 지적한 네. 내년 자동차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근데 의견. 저는 거기에 또 반기를 들고 싶은 게 처음에 자동차를 좋다고 할 때는 그동안에는 만들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만드는 족족 팔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팔릴 것이다에 가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수요가 안 좋을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확 바뀌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건지.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창용 총재도 기자회견하면서 네. 왜 베이비 스텝 얘기하다가 갑자기 빅 스텝 가느냐라고 했더니 환경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죠. 그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을 때 금리는 여전히 제로 수준이었고 네. 지금은 베이스 금리가 벌써 3.5까지 올라온 상황. 그리고 지금 연말에 5까지 간다는 얘기도 이제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할부 금리만 생각해 봤을 때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던 할부 금리와 정책 금리가 5%에서 시작하는 할부 금리가 같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저금리로 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3년짜리 할부 금융 상품을 많이 이용했다면 자연스럽게 5년, 6년 기간을 늘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부담이 돼서. 근데 기간을 늘렸는데 베이스 금리가 올라가면 할부 금리는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죠. 기존에 샀던 사람도 다시 갈아타거나 네. 뭔가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신규로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느끼는 어려움은 뭐냐면 차 가격이 다 오른다. 다 오르죠. 뭐 차만 오르나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지만 차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실제로 그동안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재고 자체가 없었다, 만들질 못하면서. 네. 그래서 재고를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환율 효과까지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달러 강세는 이어지겠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뭐 1,500원, 1,600원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은 수요가 생산을 항상 넘어서는 그런 양상이었다면 최근 6개월째는 반대로 됐다는 거죠. 네.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한 1분기 말 정도까지는 이게 재고가 없어서 재고를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부터 만약에 안 팔리기 시작하면 재고가 쌓일 수 있는 시기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와 함께 전 세계 자동차들이 모두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좋고 전기차 신제품들 계속 나온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속을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자동차주들이 같이 빠지고 있고 자동차만 빠지고 있느냐? 자동차 부품주도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1위인 보쉬, 그다음에 뭐 2위인 업체들, 그다음에 뭐 마그나라든지 뭐 덴소 이런 업체들의 주가도 지금 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 전망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만약에 재고가 쌓인 상태에서 움직인다면 결국 현대차의 그 실적 호전 효과는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제품 믹스 효과였는데 이게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내년도에 벌어들일 돈이 줄어드니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더라도 과감한 베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기아차가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돌아서서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집니다. 현대기아차 지금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에는. 그럼 3분기까지는 괜찮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낮춰야겠네요. 저는 4분기까지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실적 자체는 나쁘지 네.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이 주식 시장의 선행성을 고려해 보면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시는 벌써 내년도 1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1, 2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결국 1, 2분기에 뭐 시장에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때 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려는 어쨌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려를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뭐 좋은 이야기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빠지는지가 핵심 포인트죠.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주가 빠지면요? 그러면 저는 뭐 가격을 불문하고 일단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어쨌든 뭐 다음에 안 좋아지는 것도 다 알겠고 뭐 다 뭐 악재 있는 거 알겠는데 네.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까지 주가가 빠진 건 단계적으로 좀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그널에서 반등을 만약에 그 터닝 포인트로 시전을 한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반등. 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네. 일정 부분의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는 포인트는 그 아직까지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는데 네.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그랜저 신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뭐 개인 취향이 있으실 테니까 뭐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이제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전 예약 물량만 4만 대가 쌓여 있는 맞아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최대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가 나오면서 일정 부분 시장의 기대감을 채워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건 또 한 번의 반전 포인트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이지만 지금보다는 그 두 가지 모멘텀, 3분기 실적과 더불어 이제 뭐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실적과 더불어 11월 달 정도에는 출시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는 현대차의 그랜저 신형의 출시와 관련된 반응을 보고 비중 축소를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자꾸 상승을 이어갔던 현대차마저 지금 주가가 약세권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이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사실 적은 종목들은 시장이 좀 약세권으로 돌아서면 더 빨리 좀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지금 현대차 주가 보합, 기아차는 0.73%까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그럼 현대기아차 두 종목 모두 똑같은 겁니까? 말씀해주신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면은 그때가 오히려 비중 축소의 기회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과 실적이다. 근데 뭐 아주 길게 보면 뭐 좋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IRA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IRA가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미국이 빨리 하라고 막 우리에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죠. 근데 현대차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을 한 50%는 더 투입해야 될 겁니다. 환율 변했죠. 원가 변하고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IRA와 관련돼서 공장을 빠르게 짓고 투자를 늘려나가는 게 과연 호재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지만 적어도 2023년도에 자동차가 좋다라는 의견을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글로벌 자동차의 주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7만 원 중반대 가격을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수가 오르든 아니면 뭐 실적으로 인해서 오르든 올라서 그 정도 가격 정도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나. 우리가 주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투자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현대차 기준으로는 20만 원 위에서는 비중을 줄이는 게 투자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고 기아차 역시 한 7만 원대 중반 정도 이상의 가격을 회복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만약에 반등도 없이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 정도의 가격을 만약에 뭐 쉽사리 이탈한다면 나는 여기서는 뭐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준들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품주는 그럼 같이 안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품주는 전부 이제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뭐 성화이텍처럼 개별 모멘텀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별주는 부품주는 개별 모멘텀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자동차 시장이 좋다면 글로벌 시장의 넘버 1, 2위 자동차 부품 회사 주가들이 저렇게 힘없이 빠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동차 시장이 안 좋은데 자동차 부품주가 개별적으로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도 뭐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일단은 한 번은 접고 가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좀 사실 듣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우리는 현실을 좀 지각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